안녕하세요. 파인만입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비가 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가실 때 꼭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FI를 배우고 싶어하는 부모님과 치료사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제 조언들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2명의 중재자가 개인 코칭을 받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다스 프로그램과 서치 프로그램을 같이 연구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매주 화요일에 올리는 동영상 중에 양효수 선생님이 아들과 함께 FI 수업을 지금 베이직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아들을 데리고 FI 수업을 한 지가 이제 어느덧 한 2달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동영상을 쭉 보셨다라면 처음에는 약간 선생님도 아들과 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레슨 플랜대로 계획을 짜고 하나하나씩 중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약간 두려움도 있었고 좀 기대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마 어제 올린 동영상을 보셨다 그러면 2달 만에 엄마로서 중재자로서 너무나 보람되고 정말 성취감을 얻고 정말 뿌듯하다는 것을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중재해서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엄마로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러한 얼굴 표정과 목소리를 아마 동영상에서 듣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3년 전에 FI를 처음 알았고 1년 동안은 본인 스스로가 혼자 열심히 공부해 본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저를 찾아와서 개인 코칭을 받았고 다시 그 FI 베이직 단계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들을 저하고 매주 만나서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 센터로 그동안 다녔던 치료센터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실력을 쌓아보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작년에 저희 센터에 와서 정말 밑바닥부터 하나하나씩 왜 이렇게 중재를 해야 되는지, 왜 다스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서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많은 그런 일들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는 준비가 되었다 판단을 해서 아들을 대상으로 FI를 배웠기 때문에 전문 중재자가 되려면 아들하고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시작하자고 했고 2달이 되지 않았지만 아들의 일상생활이나 학습적인 어떤 변화들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았던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엄마로서 정말 내가 FI를 참 선택을 잘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또 이게 전문 치료사로서 일을 하면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케이스로 삼아서 이런 변화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는 아마 양영 선생님이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지켜보고 또 개인 코칭을 하면서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I를 배우고 싶은 부모님과 치료사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제 몇 가지 조언이 있어요. 이제 그 첫 번째가 결코 한 번 배웠다고 해서 바로 나가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아니다라는 거죠. FI 프로그램은 목적 자체가 FI 프로그램에서 만든 도구지를 이용해서 그 도구지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자의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도구지는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학습 컨텐츠들과 똑같이 고정되어 있어요. 분명히 페이지에서 어떠한 것들을 습득해야 되는 목적은 있습니다. 도구지에서. 하지만 학습자의 인지적인 기능을 제대로 모르고 아무리 좋은 도구지를 사용하더라도 학습자의 인지적인 기능에
포커스화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학습자의 인지적인 기능이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지를 못 찾고 있다면 아무리 도움 도구지를 사용해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아마 예전에 배우셨던 분들이라든지 뭐 최근에 배우신 분들 중에서도 뭐 나름 내가 좀 치료 경력이 있으니까 해보지 뭐 하고 아마 나가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의 인지적인 구조나 이런 기능상의 어떤 불균형이 어떻게 되는지 보지 못하면 결국은 혼자 떠드는 수업밖에 되지 못하고 아이한테 자꾸 이걸 맞춰라 이렇게 하는 수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뭐 저희 엘코 협회에서는 정말 도구지 하나하나 직접 다 해보면서 경험했을 때 이게 진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교육에서 꼭 느낄 수 있도록 저랑 박민정 선생님이랑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도구를 나가서 잘못 써서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제가 강의하는 워크숍에서는 철저하게 해보고 느끼는 그래서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데 FI 교육을 제가 워크숍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교육에서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느끼고 직접 해보는 경험을 해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전에 배우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혼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학습지처럼 썼는데 그게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아이가 집중하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이상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본인들은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 들어서 제 카페나 제 유튜브를 보면서 아니 왜 내가 알고 있는 FI랑 저 파인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FI가 다를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중재도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나 박민선 선생님이나 매년 이렇게 해외에서 열린 워크숍을 가는 이유도 그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배우고 싶어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치료사들 정말 첫술에 배부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하나씩 배워야 되고요. 그 배우는 과정에서는 워크숍 이후로도 많은 교육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교육들을 잘 참여하면서 아무래도 한 번의 교육으로 미흡하다. 그렇다면 재교육도 받고 또 열심히 저희가 여는 특별 세미나도 참석을 하면서 더 열성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조언입니다. 한번 배웠다고 해서 내가 나름의 치료 경력을 믿고 도구지를 섣불리 아이들한테 제시했다가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아마 양육 선생님 동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레슨 플랜이라는 거를 작성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슨 플랜은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써왔던 치료계획서, 교육계획서, 어떤 의미는, 목적은 아마 같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구성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철저하게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의 구조에 집중되어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FI를 배운 중재자가 레슨 플랜을 써서 그 레슨 플랜대로 중재를 한다면 당연히 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치료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익숙해진 선생님들한테는 이 FI에서 만들어 놓은 레슨 플랜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금 양육 선생님도 레슨 플랜을 제대로 쓰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안 쓰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효과, 더 지속되는 효과를 원한다 그러면 레슨 플랜을 쓰면서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중재자의 능력은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신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꼭 레슨 플랜을 쓰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레슨 플랜을 제대로 써서 하는 선생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선생님보다는 부모님들이 바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배우고 나가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요. 부산에는 박민재 선생님이 있고 수도권에는 제가 있습니다. 자꾸 슈퍼비전을 받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이상 인지치료에서 뭐 특별하게 뭔가를 뭐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몇 년간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인지치료사들이 전부 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짜깁기 하는 형태로 거의 수업 시간을 때우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2년, 3년, 5년, 10년씩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파인만 다스라든지 서치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제가 FI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계 많은 좋은 학습 프로그램들이 그 근원을 따져가 보면 FI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FI 도구지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지금 흉내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의 의식 수준이나 그러한 역량을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전문 트레이너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 자주 찾아가서 코칭을 받고 또 슈퍼비전을 받고 하는 게 저는 더 향후 내다봤을 때 경쟁력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FI는 다른 어떤 치료보다도 인지치료보다도 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 중재자의 역량에 비례하겠죠.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치료사들도 그런 역량이 다 차이가 있고 인류가 있고 이류가 있고 섬유가 있고 뭐 석박사 나온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많이들 비교하겠지만 20년 30년 인지치료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3년 5년 FI를 배우고 열심히 해온 중재자가 현재로서는 더 실력이 낮습니다. 그거는 프로그램 자체의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20년 30년 해오신 분들이 쌓은 어떠한 노하우보다도 현재로서는 FI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3년 5년 정말 제대로 배운다 그러면 정말 평생을 중재자로서 아주 만족스럽게 직업을 가지면서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제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한테는 반드시 개인 코칭을 받은 선생님들만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코칭 비용이라는 큰 금액을 내면서 도전을 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얻고 더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5년 뒤면은 인지치료 분야에서는 FI가 아니고 다른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결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치료사들은 상당히 그게 위기감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을 테고요. 아마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인지적인 기능 자체가 지금 자꾸 떨어지는 수준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향 평준화되고 있을 때 치료사의 전문성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를 제대로 케어해주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상당히 버겁다라는 느낌, 결국은 그거는 상당히 고통으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속도가 아이들이 상당히 더 나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인지적인 기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어려워지는 상황들은 지금 아마 3월 많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에게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 단순히 어떤 행동 수정으로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인지적인 기능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고 마치 행동을 정서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치료사들 중에 이렇게 접근하는 치료사들이 있다면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정서적으로 불만이 있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분명히 정서도 인지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인지와 정서가 상당히 양분돼서 있고 정서 쪽에서 너무나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결국 인지적으로 아이가 고민하고 해야 되는 그 시간 자체가 정서의 시간을 뺏겨서 지쳐버려서 인지 쪽으로 와서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아이들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점에서 치료사들은 더 고민하지 말고 FI를 꼭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수도권에 계시지 않고 지방에 있으면서 FI를 알게 되었는데 주변에 FI를 하는 곳은 없고 지방에서 하는 곳이라고는 부산, 울산, 강주, 이 정도죠. 대전. 그래도 광역시 정도에는 있기는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전혀 없기 때문에 행여라도 이제 그런 지역에서 내 아이가 심각한 인지적인 손상이 있어서 학교 수업은 떠나서 기본적으로 생활을 가르치거나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부모님이 배우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현장에서 있는 치료사들보다는 배우고 내가 써먹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지방에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인지치료센터보다는 부모님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배워서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시작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지금 인지치료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지방이라고 해서 그렇게 더 나을까요? 더 나쁘면 나빴지 높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부모님들이 배워서 만약에 집에서 고정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요즘 거의 다 대학을 나오고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수업을 듣고 또 공부를 또 해나가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또 저한테 코칭을 받고 해보신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했을 때 20살이 될 때까지 쭉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어간다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특히 이탈리아나 이렇게 이런 나라에서는 부모님들의 참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처음에 그 부모님들도 그냥 교육에 참석해서 어떤 건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경험을 하고 그 당시에는 전문적인 FI 중재자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쭉 한 단계 한 단계씩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아이를 집에서 중재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상당히 이제 빨리빨리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FI는 이제 그렇게 가면 완전 빈 구멍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아주 촘촘하게 옛날 그 현빈이 나왔던 그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이탈리아 장인이가 한 땀 한 땀 따서 하는 것처럼 정말 FI는 처음에는 그렇게 더디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더디고 다져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틀을 갖춘다면 서서히 더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서도 이전과 같은 속도로 쭉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FI에서의 장점은 학습 난이도에 따라서 아이의 그런 수행 시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장애 아동들이 쉬운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지만 어려운 문제,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들은 몇십 배의 시간이 걸리는 걸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포기를 하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지만 FI는 거의 시간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I가 굳이 저처럼 아주 전문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들이 집에서 적절하게 아이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아마 그냥 가서 시간만 때우고 오는 인지치료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실력이 워낙 좋고 능력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빨리를 버려야 되고 결과를 추구하는 빨리 보고자 하는 그런 결과 위주의 학습을 버려야 된다라는 게 제일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I 서서히 학교에서도 크게 보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학교 선생님들 말로만 왜 이런 아이가 내 반에 왔지? 이 아이 때문에 미치겠어. 1년 동안 머리만 붙잡고 있지 마시고 정말 그 한 명의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배워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또 적용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학습 부진, 경계선 지능 아이들, 조금이라도 학습을 이끌어 가줄 수 있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이렇게 팀을 짜서 학교에서 이런 생각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중학교 보내놓고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는 거고요. 분명히 FI를 적용해서 서서히 초등학교에서 학습 부진 아동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시도 자체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 직무연수에 들어가는 돈이면 전국의 많은 학생들을 저는 도와줄 수 있고 그러한 고통의 그런 시간에서 건져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항상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 뭔가 그럴싸하게 포장된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도움반 하나 만들어 놓고 선생님 한 명 데려다 놓고 많은 다양한 장애 아동을 케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계 어디 나가서도 좀 창피한 일이 아닐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한 명도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게 제가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아마 도움반 특수교사로서 있는 선생님들도 아마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한계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학습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열심히 대학교에서 배운 것들 전부 종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FI가 큰 대안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러려면 정말 많은 중재자들이 필요하죠. 근데 사람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죠. 지금 한국에도 500명이 넘는 FI를 배운 중재자들이 있는데 제대로 FI를 이해하고 하는 사람은 5명도 손에 꼽을까 말까 할 정도거든요.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부터라도 좀 치료사도 마음을 좀 바꾸고 지금 당장 치료 케이스가 없는 거 고민하지 말고 정말 내가 실력을 쌓으면 어디서든 찾아온다는 마음으로 좀 배워야 되는 거고요. 이 인지기능 향상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엄마들이 좀 그런 것에 대한 욕심과 그런 것에 대한 조급함을 좀 버렸으면 하고요. FI 프로그램이라면 믿고 함께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학교 정말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습 부진 아동, 학습 장애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그래도 뭔가 대화가 되고 학습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학교의 문제이고 교사들의 문제이고
교육청의 문제이고 교육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동영상을 보시는 교육청 관계자나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쉽냐라고 하지만 배워본다면 분명히 길은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실 거라고, 이걸 했으면 아이들이 좀 더 나았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그래도 수업 시간에 딴 데 쳐다보고 멍하니 있지는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 또 미안했던 마음을, 그래 이걸 배워서 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저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교육을 들어보시면 이게 정말 가능한 거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쳐다보고만 있으면 그 희망은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만들어주고 나에게는 부러움과 질투와 시기와 의문과 불안과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